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 머리가 좀 특이하죠? 이게 본래 저희 머리예요. 제가 좀 망설여지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작년 제가 9월에 암수술을 했고 10월에 그 항암제 투약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한 달 있다가 그 약효가 거의 뭐 2주, 3주면 다 없어진다고 하는데 저는 한 달 정도 있다가부터 탈모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2달쯤 됐을 때, 항암제 맞고 2달쯤 됐을 때 완전하게 제 머리가 다 빠진 거예요. 그래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과하게 힘을 빌려가지고 그 영상 활동은 했었는데요. 이제 제가 드디어 오늘 제가 이 머리를, 제 본래 머리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올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탈모 그리고 머리카락 건강을 위한 가장 좋은 영양제, 제가 샘플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해 줄 만큼 제가 샘플로 효과를 봤으니까, 그전에는 제가 이론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또 물론 제가 머리카락 영양제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완전히 탈모가 된 다음에 다시 머리카락이 나는 것은 정말 웬만한 사람이 이렇게 저처럼 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방송하는 사람들이 직접 경험해 보기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봐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먹었던 거 위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그 중앙대학교에 이제 장학금 주기 위해서 학생들 만나고 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상에 그 20대 학생들이요, 그렇게 탈모 때문에 고민을 하더라고요. 남학생들이 아주 많았던 것 같고, 그 남학생들이 50대 이상 나이 먹은 아저씨들이 주로 먹는 그 탈모 치료제를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 탈모 치료제란 남성 호르몬 억제제 를 탈모 치료제로 이렇게 원용한 그런 치료제거든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을 억제해버리는 그런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는 약이에요. 그런 약은 사실 결혼해가지고 아이도 낳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중년 이후 그 남성들이 그냥 그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남성 호르몬이 억제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먹는 약이지, 이제 20대 초반에 그 파릇파릇한 남학생들이 벌써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약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그런 학생들,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많이 빠져서 삶에 위축이 온 그런 학생들, 또 젊은 사람들, 그런 탈모 이야기도 제가 잠깐 드리고 싶고, 그거 외에 이제 나이 들면 점점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3단 같은 머리, 이렇게 잡으면 한 움큼 되는 이런 머리가 있었던 사람들도 뭐 나이가 40 이상 넘어가면 그냥 평범한 머리처럼 되다가, 그보다 더 나이가 많이 들면 그냥 머리숱이 반밖에 안 남거든요. 그런 나이 들면서 오는 그 머리카락의 그 노화 현상,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저처럼 이렇게 약의 독성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다 빠졌다는 것, 그 다음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머리가 빠진 것도요, 사실은 크게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 모두가 다 열로 인해 가지고, 열이라는 어떤 독성에 의해서 두피가 녹아가지고 그래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거든요. 이제 항암제 독성이 제일 큰 거고, 그거 외에 우리가 늘 평소에 받는 스트레스, 이제 대학생쯤 되면은 고등학교 3년 동안 혹은 재수할 때까지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스트레스를 열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 받을 때 뭐라 그래요? 열 받는다 하죠. 그 열이 전부 다 위로 올라와요. 머리로 떠요. 이게 스트레스가 위로 올라오면 나타나는 증상이 머리카락이 빠지고, 그 다음에 눈이 충혈돼요. 나이 들어서 눈 충혈되지 않는 사람 별로 없죠. 눈이 충혈되고, 그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증상이 코가 막혀요.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증상이 입안에 구내염이 생기거나, 아니면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자꾸자꾸 풍치 같은 증상이 생기면서 이를 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이것이 전부 이제 위로 열이 올라서 생기는 증상인데요. 또 다르게 보면 두통, 머리가 아픈 것도 이마를 짚어봐서 열은 나지 않지만 이것이
아주 은근하게 머리에 열이 올랐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또 잠을 깊이 못 자요. 근데 머리가 아프고 잠을 깊이 못 자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머리카락이 더 많이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증상에 대해 가지고 제일 근원적인 치료는 사실상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고 온몸에 혈액이 고루 잘 돌게끔 하는 건데요. 열이 오른다라고 하면 사실 이 머리 쪽으로만 피가 충혈이 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머리 쪽으로만 충혈이 된 피를 하체로 고루고루 순환이 되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 보통 불면증이 있거나 두통이 있거나 코가 막히거나 눈이 충혈되는 사람들이 같이 가지고 있는 증상이요. 하체 불안이요. 하체 불안, 하체 불안 그런 게 뭐야 하는데 하체가 저리거나 아니면 경련이 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여튼 하체 부분이 냉감이 오는 사람들, 굉장히 차갑고 시린 거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게 다 다리가 저리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피가 상체로만 몰려서 반대로 반사적으로 이제 하체에는 피가 드물다라고 볼 수 있는데 피 농도가 옅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거를 좋게 하는 그냥 가장 평범한 방법, 열심히 걷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학생들은 달리기가 굉장히 도움이 돼요. 달리기를 하면 그냥 온몸의 피가 그 심장에서부터 크게 펌프질을 해서 한번 확 돌리는, 이렇게 온몸의 피를 한 바퀴 돌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혈액순환 방법이기 때문에 달리기나 아니면 좀 나이 든 사람들은 걷다가 뛰다가 천천히 해도 돼요. 걷다가 뛰다가 이거를 한 3, 40분 정도 반복을 하면 상당히 혈액순환 효과가 크거든요.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해주면 이것만 해도 이상하게 스트레스 지수가 내려가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잠을 잘 자게 되고 그렇죠. 그럼 잠을 잘 자면 또 머리카락 이런 데도 덜 빠지게 되겠죠.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체험한 영양제를 설명을 드리면 제가 잊지 않고 꼭 먹었던 것이 제가 먹는 생기산하고 소생기산이라는 게 있어요. 생기산이 이제 제가 만든 혈액순환제면서 화병 치료제잖아요. 화병, 그러니까 화라고 하는 것도 결국 열이니까 스트레스잖아요. 그런 거를 가슴에 맺혀있는 울화를 풀어주는 약이 생기산인데 이 생기산을 그 탈모 치료제로 응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생기산은 탈모에만 쓰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먹어서 주는 부수적인 그런 효과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증상에 다 효과가 있어요. 뭐 두통, 코막힘, 그 다음에 눈의 충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입에 구내염, 또 잇몸의 염증, 또 하체 불안, 하지 불안. 심지어 제가 요 근래에 어떤 분은 코를 심하게 골아서 잠을 깊이 못 잔대요. 코도 심하게 고는데 그 자면서 이렇게 헛소리를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런 분들도 생기산을 먹었을 때 깊이 잠을 자는 그런 효과가 있었대요. 잠을 잘 자야지 탈모증이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생기산, 그 다음에 소생기산이라는 게 있는데 생기산을 먹기 어려운 분들도 소생기산은 가격적인 부담이 없거든요. 소생기산이 생기산 안에 있는 성분의 일부를 뽑아서 만든 상체 충혈, 하체 빈혈, 염증 치료제라고 보면 돼요. 이것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아무나 먹을 수 있고 이거를 하루에 한 2번이나 3번 정도 먹으면서 기타 다른 이런 탈모 영양제를 병행해서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탈모 치료제로 1번으로 제가 꼽는 것이 효모예요. 탈모 치료제로 나와 있는 그 영양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꼽자면 원료가 약용 효모라고 되어 있어요. 이 효모가요, 맥주를 발효시키는 원료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맥주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요, 맥주를 다 이렇게 뽑아내고 난 뒤에 바닥에 남는 찌꺼기 그거 아깝다고 그걸 먹었대요. 그걸 먹은 맥주 공장의 근로자들이 전부 머리카락이 풍성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이게 효모가 머리카락을 풍성하게 하고 윤기 나게 하고 탈모를 치료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구나, 그걸 알게 돼서 그걸로 이제 발모 영양제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렇게 약용 효모를 탈모 치료제라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얘가 비싸지거든요. 제가 만든 제품은 그냥 효모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효모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셀렌 효모라고 이름이 적혀 있는 효모 제품이 있어요. 이 둘 중에 어느 거라도 괜찮고 둘 다를 병행하셔도 되는데 이게 가장 좋은 이 머리카락 영양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난 뒤에 이 효모를 얼마나 열심히 먹었는지 몰라요. 또 이 약용 효모, 제가 만든 효모 베타글루칸은 베타글루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대단한 면역 증강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항암 처치를 받았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또 수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피가 모자라고 면역이 바닥이겠어요. 그래서 머리카락도 나게 하지만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같은 또 이렇게 이중적인 작용이 있어서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먹었던 것 같아요. 셀렌 효모는 하루에 최대 4알까지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약용 효모로 만든 그 효모 베타글루칸은 하루에 먹는 양이 특별히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그것도 하루에 한 4알, 많게는 5알 이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꾸준히 그걸 먹으면 이 머리카락이 굉장히 풍성하게 날 수 있다. 본래 항암을 하고 난 뒤에 항암제 효과가 거의 떨어지고 나면 누구든지 머리카락이 나긴 하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나는 경우는 잘 없대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제 영양제를 애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걸 애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젊은 학생들도 제발, 저는 그 남성 호르몬 억제제로 되어 있는 그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주는 그 탈모 치료제는 제발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탈모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약을 끊는 순간 그 머리카락 도로 다 빠지거든요. 그 좀 무서운 생각이 들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 젊은 학생들이 남성 호르몬을 억제시킨다. 본래 우리 몸에서요, 호르몬은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되는 쪽이에요. 호르몬이 뭐가 있어요? 성장 호르몬, 예를 들면 인슐린 호르몬, 또 여러 가지 스테로이드 호르몬,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이런 거 있잖아요. 호르몬은 웬만하면 바깥에서 손을 대면 안 돼요. 이거를 손을 대는 순간 우리 몸에 큰 교란이 생겨가지고 그 뒤에 오는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래서 단지 탈모를 위해 가지고 남성 호르몬 억제제를 먹는다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고, 그거 외에 방법이 없다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스트레스를 낮추고, 그 다음에 약용 효모, 효모 베타글루칸이나 셀렌 효모를 먹는 방법, 그 다음에 제가 만든 생기산, 혹은 생기산이 부담스러우면 소생기산을 먹는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하시면 얼마든지 지속적으로 이게 탈모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니까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효모 이외에 또 제가 머리카락 영양제로 추천드릴 수 있는 거 비타민 B100인데요. 제 진약사몰에 들어가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비타민 B가 2종류가 있거든요. 이 2종류가 모두 다 비타민 B100이에요. 이게 100이라는 뜻이 비타민 B가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거의 100단위 내지는 500단위가 들어있는 것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요거 중에서도 비타민 B 중에서도 비오틴이라는 게 있어요. 제 비타민 B100 안에 비오틴이라는 성분이 표시되어 있거든요. 이 비오틴이 피부와 모발, 손톱 영양제로 아주 유명해요. 어떤 분들은 비오틴을 일부러 따로 된 제품으로 인터넷에서 구매해서 드시는데요. 비오틴은 그렇게 먹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먹을 수도 있겠지만 하러 그렇게 먹겠어요. 비타민 B 안에 비오틴은 들어있거든요. 비오틴은 비타민 B에서 따로 번호를 매긴다면 7번에 해당돼요. 근데 보통 B7번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비오틴이라는 그냥 고유명사로 많이 부르는데, 이게 손톱, 머리카락, 피부 영양제로 아주 유명한 그런 독성이 없는 가장 안전한 영양제니까요. 비타민 B 안에 들어있는 비오틴의 효과를 같이 누리는 것도 중요한 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C 여러분 잊지 마세요. 비타민 C는 콜라겐, 결합 조직을 좋게 하잖아요. 이 머리카락 두피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머리카락이 그냥 쑥쑥 빠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런 두피, 피부 조직 이런 거를 쫀쫀하게 만드는 것을 콜라겐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이 콜라겐을 콜라겐이라는 그런 건강기능식품도 따로 있지만 너무 비싸고, 그리고 콜라겐은 본래 분자 덩어리가 커서 먹어도 그대로 콜라겐인 채로 흡수가 안 돼요. 그게 다 쪼개져 가지고
가지고 몸속에 들어가면 그거 더 이상 콜라겐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차라리 값싼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그냥 피부 주름이나 이런 늘어짐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그리고 뭐 기미 주근깨에도 효과가 있잖아요. 이게 혈관의 탄력성을 올리기 때문에 생기는 부수적인 효과가 피부 탄력성을 높이는 건데요. 이 두피를 튼튼하게 하는데도 비타민 C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제가 지금 아직 머리는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그냥 있는 채로 이 모양대로 나와서 설명드리거든요. 다시 정리하면 스트레스 조절하는 것, 그래서 때로는 생기산이나 소생기산의 도움을 받는 것, 그 다음에 달리기나 걷기가 좋고, 영양물질로는 효모, 베타글루칸, 셀렌 효모 이런 거 이용해 볼 수 있고, 비타민 B, 그 중에서도 그 안에 비오틴이 들어있는 비타민 B100을 이용해 보시라. 그 다음에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하루에 6,000ml, 최소 6,000ml 이상 한 1만 ml 정도 드시면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풍성한 머리카락, 그래서 젊은 사람도 걱정이 없고 나이 든 사람들 훨씬 더 젊어 보이게 하는 그런 비결, 머리카락에 대한 정보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윤기 나는 피부, 풍성한 머리카락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겨울이 되면 피부가 많이 건조하고 또 야외 활동이 적어서 염증이 더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 나이가 들수록 요즘엔 학생들도 그렇게 탈모가 많아요.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하고. 그래서 남모르는 이 땅에 그 블루오션 되는 그런 큰 산업이 가발 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항암을 하면 또 탈모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나이 들면서 생기는 탈모, 또 본의 아니게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생기는 탈모,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이 가발 시장이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는 자기 머리카락이 풍성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나이 들수록 정말 피부가 윤기가 있고 생기가 있는데 등이 꼿꼿하고 머리카락이 풍성하면 이 삼박자가 딱 맞아졌을 때 정말 자기 나이보다 한 10년 이상 젊어 보일 수 있거든요. 제가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재작년 10월쯤에 항암을 딱 한 번 했는데요. 그 항암 때문에 제 머리카락이 정말 다 빠졌어요. 저는 안 빠질 줄 알았더니 다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 과학의 힘, 이 가발의 힘을 빌려서 살았는데, 그리고 나서 지난 여름 정도부터 제가 제 머리카락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 머리카락이 그 전에 본래 저의 머리카락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윤기 있는 새 머리카락이 난 거예요. 이런 일은 사실 없는 일이래요. 사람들이 한번 탈모가 생겨서, 뭐 항암으로 탈모가 생겨서 다시 이제 나중에 머리카락이 나면 정말 이 가발의 힘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가발을 벗을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전보다 머리카락이 더 좋아졌으니까 그 비결이 제 영양제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이런 일을 경험하기 전에 이미 그 탈모에 대한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는데요. 그게 얼마나 괜찮은 효과 있는 영양제인지 하는 거를 제가 몸소 이렇게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이 탈모에 가장 좋은, 가장 저렴하면서도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쉬운 영양제가 비타민 B거든요. 뭐 이렇게 약국에 간다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 쇼핑몰 이런 데 봤을 때 탈모의 영양제 뭐 다른 것들도 있지만, 저도 지금 다른 거를 또 강조를 해드리고 싶지만, 사실 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비타민 B예요. 놀랍게도. 비타민 B가 그것도 좀 고용량으로 들어있는 거를 드시는 게 좋거든요. 제 진약사몰에 들어가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비타민이 2종류가 있는데, 이 2종류 다가 고함량 비타민 B100이에요. 이거를 먹으면 그냥 탈모 영양제를 덤으로 하나 더 먹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머리카락을 윤기 있게 해주는 것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연구를 해볼 수 있거든요. 일단 탈모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는 정신, 신경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비타민 B가요, 신경 비타민이에요. 그리고 이 비타민 B 안에 여러 가지 B1번부터 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비오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비오틴이
특히 손톱하고 머리카락 피부 영양제로 통해요. 이 비오틴이 비타민 B 안에 그냥 비타민 B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그냥 들어있어요. 어떤 분들은 비오틴을 따로 사서 드시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고 신경 비타민이라고 하는 비타민 B를 100단위로 들어있는 이거를 먹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이제 이 탈모를 머리카락을 좋게 하는 방법인 거죠. 이 비타민 B를 먹으면 이것이 신경 비타민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줘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정말 고지고대로 다 스트레스가 되어서 열이 위로 떠버리면 그것이 모근을 약하게 해서 머리카락을 빠지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비타민 B만 먹어줘도 신경 쓰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저항력이 생겨가지고 열이 덜 떠요. 덜 뜨는 거예요. 저항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 탈모가 좀 적어진다고 볼 수 있고, 또 비오틴이라는 게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머리카락을 윤기나게 하고 피부를 손톱을 좋게 하는 그런 가장 경제적인 필수적인 영양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를 꼭 하루에 하나 내지는 많게는 아침, 점심 이렇게 2알 먹을 수 있거든요. 비타민 B는 저녁에 먹지는 않아요. 얘가 신경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밤에 자는데 신경이 활성화되면 잠이 안 올 수가 있거든요. 각성제는 전혀 아니에요. 카페인이나 어떤 다른 것처럼 각성제는 아닌데 이것이 신경을 원활하게 해주는 어떤 활성제 역할을 해주어서 그래서 이제 머리가 맑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비타민 B를 먹게 되면 아침에 커피 아니면 눈이 안 떠진다라는 분들도 커피 없이 눈이 떠지는 기적을 경험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훨씬 집중력이 잘 되고, 그러니까 집중력이 좋아지고, 뭐 일에 좀 어떤 일을 할 때 생산성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두 번째로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 탈모 영양제가 효모예요. 근데 제 진약사몰에 들어가 보면 효모 베타글루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셀렌 효모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드셔도 되고 둘 중에 하나만 드셔도 되는데 효모 베타글루칸은 효모인데 베타글루칸이잖아요. 이 베타글루칸이 굉장히 탁월한 면역 증강제예요. 그러면서 이게 또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이거를 하루에 한 3알 정도씩 계속 먹잖아요. 제가 하루에 한 3알을 계속 먹었더니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꼭 복용하세요. 베타글루칸, 효모 베타글루칸 드시면 감기도 잘 안 걸리거든요. 재채기, 비염 늘 달고 있는 분들, 재채기, 비염도 치료받으면서 머리카락도 풍성해졌더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효모가 천연 비타민이에요. 또 이거 자체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 B랑 서로 상승 효과가 있고요. 또 효모가 효모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단백질 섭취하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뭐 우리가 단백질 제품이라고 따로 먹게 되면 그런 단백질 제품이 대부분 조금만 과하게 먹어도 독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호모 베타글루칸 안에 혹은 셀렌 효모 안에 들어있는 이 단백질은 독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항암을 하고 난 뒤라든지 극심하게 체력이 많이 소모되고 뭐 큰 수술 때문에 출혈을 많이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체력 증강 목적으로 먹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단백질 식품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거기다 덤으로 머리카락까지 풍성해지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또 피부를 윤택하게 하는 것 하면은 제가 또 최근에 화장품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한 번 더 또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화장품은 이렇게 3가지인데요. 이게 앰퓨 타입이거든요. 이렇게 스포이드로 이렇게 꼭 찍어가지고 액상으로 이렇게 손에 떨어뜨려서 바를 수 있는, 그래서 순식간에 얼굴에 바르면 그냥 바로 흡수가 되는 그런 산뜻한 화장품인데요. 남녀 다 사용이 가능해요. 제가 이거를 뭐 10대나 20대 그 아이들한테 써봤더니 제가 쓰는 것보다 이 아이들은 이걸 한 방울만 발라도 정말 피부가 윤기가 나더라고요. 진짜 촉촉하고 좋아지는 거예요. 겨울 되었을 때 왜 얼굴이 약간 각질이 생기고 좀 안 좋아 보이잖아요. 이거를 한 방울을 애들을 발라줬더니 와, 확실히 젊음이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저처럼 나이가 있는 사람도 이런 거를 이렇게 바르면 글쎄요, 여러분, 이게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가격이 저렴해가지고 이 똑같은 가격으로 이 정도 효과가 나는 제품은 제가 도저히 찾을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뭐 아주 비싸면서 뭐 제가
백화점의 화장품 매장에 가서 보니까 좀 그 명품이라고 하는 그런 명품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런 여성들이 바르는 에센스 있잖아요. 에센스 한 병에 뭐 60만 원, 80만 원 뭐 이렇게 가더라고요. 너무나 비싸잖아요. 그 한 병 해봐야 뭐 한 달 쓰겠어요. 근데 이거는 그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니까. 그런데 거의 제가 봤을 때 그 정도의 필적할 만한 효과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이거는 여러분들 평소에 쓰는 스킨 로션, 에센스 이런 거를 쓰면서 추가로 덤으로 한 방울씩 발라주세요. 아침 저녁에 쓰셔도 되고, 요 세 종류를 다 바를 수도 있고, 이 세 종류 중에 그냥 한 가지만 써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종류대로 사셔가지고 차례대로 하나씩 발라보세요. 어떤 게 여러분들 피부 타입에 제일 맞는지. 이게 피부 타입 설명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자기가 발랐을 때 본인이 제일 잘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고, 하여튼 요 세 종류,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빨간 거랑 파란 거 이거를 주로 위주로 바르는데, 가끔 제가 이 하얀 것도 쓰긴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미백에 가장 좋은 거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바르는 걸로 가장 기본이고요. 그렇지만 제가 진약사잖아요. 저는 바르는 거는 이거를 지금 소개를 해드린 것이 제 채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본래는 이제 피부가 좋아지게 하는 건 사실 먹는 거거든요. 먹는 거를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먹는 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타민 B, 그 다음에 비타민 C 있잖아요. 비타민 C 그거 열알에 500원이거든요. 정말 싸잖아요. 근데 비타민 B하고 C만 많이 먹어도 갑자기 피부가 뽀얘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비타민 B는 머리카락, 손톱도 좋게 하지만 이 피부도 좋게 하고요. C를 같이 먹었을 때 미백과 탄력이 있어요. 비타민 C가 혈관의 탄력성을 높이면서 피부의 주근깨를 없애주고 검버섯 같은 거를 이렇게 좀 흐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놀라운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피부과에 가가지고 피부 시술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해도 그 시술만 가지고 하시는 것보다 이 먹는 비타민 C, 비타민 B 이런 거를 병행해서 써보세요. 이거 값이 싸니까. 비타민 C 그리고 아무 독성이 없어요, 여러분. 뭐 위가 쓰리다, 뭐 가스가 생긴다, 뭐 결석이 어쩌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하루에 비타민 C 한 16,000ml 정도 먹거든요. 제가 그 비타민 C 때문에 지금 이 얼굴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얼굴 어디가 환자의 얼굴인가요? 제가 이 상태에서 항암을 하고 난 뒤에도, 그 항암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도 계속해서 방송 활동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제 영양제 덕분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또 제가 그 암 크기 사이즈에 비해서 전이가 안 된 특이한 사례였거든요. 그 비결도 비타민 C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비타민 C에 대한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있더라고요. 암의 전이를 억제한다라는 그런 확실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C, 암의 전이만 억제하는 게 아니라 피부를 탱탱하게 해준다. 콜라겐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다. 그런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윤기가 있으려고 하면 이게 좀 기름기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기름이 정말 피부를 좋게 해요. 그래서 제가 기름 3종 세트 늘 말씀드리잖아요. 감마리놀렌산, 오메가3, 레시틴. 레시틴이 아직 저희 진약사몰에서 지금 장기 품절 상태라 좀 아쉽기는 하지만 곧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미리 예약 신청을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레시틴이 혈전을 없애기도 하는데 기름의 소화를 돕기도 하고 신경을 살려주는 또 그런 기름인데 신경을 살리기 때문에 뭐 치매 예방이라든지 기억력 향상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우리 몸에 있는 기름독을 빼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레시틴이거든요. 오메가3를 소화가 안 돼서 못 먹는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 오메가3를 레시틴이랑 같이 먹으면 기가 막히게 소화 흡수가 잘 돼요. 제가 항암 부작용 때문에 지금도 음식을 이렇게 저녁 식사는 특히나 잘 못하는데요. 그런 제가 오메가3를 먹을 수 있는 비결, 또 저희 오메가3가 RTG잖아요. RTG라고 이렇게 글자가 붙어 있는 그 오메가3가 정말 소화 흡수력이 탁월하게 높아요. 그런데다가 레시틴까지 같이 먹잖아요. 그러면 오메가3가 소화가 안 돼서 못 먹는다라는 그런 염려, 근심이 없어요. 또 제 걸 RTG 오메가3가 냄새가 거의 없거든요. 오메가3를 먹었을 때 냄새가 올라온다. 이거 자체가 벌써 소화가 안 되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한 제품을 제가 진약사몰에 올려놓았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감마리놀렌산은 위장도 좋게 하는데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거든요. 또 피부를 윤기 있게 해줘요. 그래서 오메가3, 감마리놀렌산, 레시틴 이 3종을 먹게 되면 정말 피부가 반들반들하게 윤기가 나요. 이런 거를 먹으면서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도 욕심내서 한번 발라본다. 그러면 또 머리카락 풍성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정말 주변에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젊어졌다고, 건강해 보인다고. 그것이 그냥 사람들의 눈속임으로 머리카락이 많아지게 하고, 눈속임으로 피부를 눈속임이라도 사실 하고 싶은 것이 나이 들 때, 제가 나이 먹어보니까 그래요. 이게 나이 든 사람들의 어떤 소망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눈속임이 아니라 정말로 건강해지면서 좋아지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한 그런 건 것 같아요. 또 제 제품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접하는 어떤 제품보다 가격이 싸거든요. 저는 항상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평생 먹어야 되고 계속 써야 되는데 너무 고가면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요. 그걸 감당할 만한 사람들은 그들끼리 또 감당하시라고 하고, 저는 국민적인 차원에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아무나 주머니 걱정 안 하고 먹을 수 있는 비타민이 비쌀 이유는 없거든요. 비타민, 그 다음에 이런 가장 좋은 기름 3종 세트. 이 기름이 또 생명력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기름 이야기할 때 그 말씀 자주 드리는데, 우리가 만드는 그 기름, 주방에서 쓰는 식용유 같은 것도요, 전부 씨앗에서 나온다라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해바라기 씨, 대두, 콩 이것도 씨앗이잖아요. 포도씨유, 올리브유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다 이런 씨앗에서, 땅콩 이런 것도 다 그렇고, 들깨도 그게 씨앗이잖아요. 참깨도 마찬가지고. 씨앗에 기름이 많다라는 뜻이 뭐예요? 그 씨앗은 강력한 생명력을 얘기를 하거든요. 씨앗은 땅에 심으면 발화가 되잖아요. 그것이 그 씨앗하고 전혀 다른 모양의 성체가 되어서 또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놀라운 생명의 비밀이 씨앗 안에 들어있거든요. 씨앗 안에 기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명도 사실은 기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피 속에 기름기가 많다고 고지혈증 약, 고콜레스테롤 혈증에 먹는 기름을 억제하는 약을 먹으면 사람이 늙어버리는 거예요. 애기들한테 만약에 고지혈증 약을 먹인다, 그것은 거의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약이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억제시키는 약, 염증 있는 왜 심한 그 여드름에 쓰는 약 있잖아요. 그 약, 로아큐탄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요. 그게 피지선을 말리는 약인데 그 약에 크게 딱지가 딱 붙어 있어요. 6개월 내 임신 금지. 빨간색으로 딱딱지 붙어 있어요. 왜냐? 피지선을 억제하는 건데요. 그거를 쓰면 여드름은 없어지는데 입술이 쫙쫙쫙쫙 다 갈라지고요. 무엇보다 정자, 난자가 손상을 입어요. 정자, 난자가 왜 손상을 입겠어요? 정자, 난자가 기름이거든요. 그게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거의 생명이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좋은 기름, 주방에 있는 식용유 이런 거 말고 특별히 좋은 기름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 건강을 플러스 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름 3종 세트를 먹었을 때 피부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몸에 생명력이 생겨서, 생명력이 회복이 되어서 건강해져서 혈색이 살아나는 거라는, 그거를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피부도 좋아지는데 속도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올라가고 머리카락도 풍성해지고.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정말로 좋은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그런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